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AI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글의 오탈자나 체크해달라 하십니까? 그 친구는 스스로 문학 작품을 써냅니다. 엑셀 함수를 가르치십니까? 그 친구는 회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만들어냅니다. 박사에게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셈입니다. AI는 못 배운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읽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믿어왔습니다. AI는 가르쳐야 똑똑해진다고? 그런데 김이 좀 새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읽었습니다. 작년에 사두고 한 번도 펼치지 않은 바로 그 책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읽었느냐? 어느 회사는 책을 통째로 사들여 한 장씩 스캔했습니다. 수백만 권을 그렇게 삼켰습니다. 법원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배우려고 읽은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또 다른 길로도 책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도서관에서요. 그 대가가 1조 5천억 원의 합의였습니다. 핵심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AI가 인류의 책장을 통째로 넘겨보았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AI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일까요? 아닙니다. 가끔은 걸어다니는 카더라입니다. 다 읽었는데도 시험장에만 가면 가물가물한 것. 우리도 압니다. 그 기분. 전문가들은 이걸 점잖게 환각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모르면 그냥 지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실제로 이 어느 변호사는 AI가 알려준 판례를 법정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가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AI 옆에 사서 한 명을 앉히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레그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사서가 서가로 달려갑니다. 정확한 책에 정확한 페이지를 펴서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AI는 기억을 쥐어짜지 않습니다. 펼쳐진 페이지를 보고 답합니다. 벼락치기 시험이 오픈북 시험으로 바뀐 겁니다. 단, 솔직해집시다. 레그도 마법은 아닙니다. 하나, 사서가 엉뚱한 페이지를 펴면 AI는 그것도 또박또박 자신 있게 읽습니다. 둘, 레그는 내가 몰랐던 것까지 펴줍니다. 오늘 아침 뉴스 우리 가게 매출 장부, 이건 단서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러니 레그는 있는 걸 펴주는 열쇠이자 없던 걸 새로 들여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발상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의 일은 AI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순간 우리가 집니다. 그 친구가 더 많이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를 펴게 할지, 무엇을 근거로 말하게 할지 그 열쇠를 쥐어주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잘 찾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 열쇠를 5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또렷이 물으십시오. 좋은 질문이 좋은 열쇠입니다. 마케팅 좀 해줘. 이렇게 물으면 막연한 답이 옵니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30대 단골이 많은 동네 빵집입니다. 이번 주 신메뉴를 인스타에 올릴 홍보글 3개로 따뜻한 말투로 써주세요. 사서에게 책 좀 주세요 하면 종일 헤맵니다. 1층 요리책, 빵 만드는 책이요 하면 금방 찾아옵니다. 질문이 좁아질수록 답은 또렷해집니다. 두 번째 열쇠, 자료를 함께 펴주십시오. AI는 세상의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 장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가게 이야기를 알아도 우리 가게 사정은 모릅니다. 우리 김 여사님이 단골인 것도요. 그러니 직접 펴주십시오. 메뉴판, 가게 규정, 작년 매출표 그대로 붙여넣고 말하십시오. 이걸 근거로 답해줘. 이게 바로 손으로 하는 레그입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 자료를 그 친구 책상에 올려놓는 것, 그뿐입니다. 세 번째 열쇠, 근거를 대게 하십시오. 답을 받으면 한마디만 덧붙이십시오. 어디서 나온 거야? 출처 보여줘. 지어낸 것이라면 대부분 출처를 대지 못합니다. 아까 그 변호사의 사고는 이 한마디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대봐. 이 한마디가 헛소리를 크게 걸읍니다.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열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열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AI는 빈칸을 싫어합니다. 비어있으면 자꾸 채우려 듭니다. 그래서 미리 허락해 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해줘. 이 한 줄을 깔아두면 그 친구는 멈출 줄 알게 됩니다. 모른다고 말해도 된다. 사람에게도 AI에게도 필요한 허락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 이게 핵심입니다. AI에게 거꾸로 되묻기 하십시오. 바로 쓰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걸 먼저 물어봐. 그러면 그 친구가 거꾸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건가요? 어떤 느낌을 원하세요? 분량은 얼마나요?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내 머릿속 생각이 정리됩니다.
작업 지시서가 둘이 함께 쓰여지는 겁니다. 좋은 사서는 먼저 묻습니다. 어떤 용도로 찾으세요? 가끔은 AI가 나보다 내 일을 더 잘 압니다. 물어보게만 하면 말입니다. 열쇠 5개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사서를 정식으로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일을 올려두고 프로젝트로 묶고 검색을 연결하면 매번 자료를 붙여넣지 않아도 됩니다. 사서가 늘 옆에 상주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레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5개를 매번 손에 쥐고 따지는 건 벅찹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5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습니다.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또렷이 묶고 자료를 펴고 근거를 따지고 모르면 멈추고 되묻는 일, 이 순서를 그 친구가 알아서 밟게 해두는 겁니다. 코덱스나 클로드 같은 도구는 워크플로우라는 말 한마디면 이 긴 과정을 스스로 챙깁니다. 당신이 5가지를 매번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에 끝내려는 욕심은 여전히 환상입니다. 다만 방식이 바뀝니다. 주제 하나를 던지면 긴 흐름으로 오래 답하는 시대입니다. 당장 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면 더 멀리 다녀온 답이 옵니다. 단,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피드백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일러주는 일은 자동화가 늘어도 끝내 사람의 몫입니다. 노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가르치기에서 잘 시키기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는 이미 다 읽은 우등생입니다. 단, 가끔 헛소리를 하는 우등생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지식은 이미 우리보다 많이 압니다. 대신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만큼은 일러주셔야 합니다. 지식은 그 친구의 몫이고 일하는 방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식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을 펴 보이십시오. 어디를 펼지 그 열쇠를 쥔 사람이 가장 멀리 갑니다. 열쇠 쥐는 법, 그것만 익히면 됩니다.